네, 동시호가 구간 진입돼 있습니다. 오늘은 막판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지금 1시간 동안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시호가 구간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거래소 보시면 조금 불안합니다. 동시호가 구간에서 하락 전환이 잠깐 있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 앞두면서 2,409포인트 정도로 현재는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2,400선까지도 이렇게 좀 탄력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보니까 오늘 장중에는 1%대 상승을 했다는 말이 상당히 좀 무색하게 빠르게 탄력이 줄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1% 이상의 그래도 상승 마무리 준비 중이고요. 790선 현재와 비슷한 지점에서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코스닥 분위기와 거래소의 분위기가 상당히 차이가 좀 많았는데요. 결국에는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잠깐 살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이 오늘은 6원 정도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을 했는데 결국에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지금도 여전히 상승권에 머물러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조금 안 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는 있는데요. 이 부분이 외국인의 수급까지 좀 함께 영향을 줬습니다. 지금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1,500억 원 정도로 조금 큰 폭으로 집계되고 있다는 점, 거래소와 코스닥의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별로 2차 전지 종목들, 로봇 관련 종목들,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 상당히 바쁘게 움직였는데 지금 상한가로 마감이 예상되는 종목은 두 종목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거래소 쪽에서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가 거래 제한폭까지 다시 한번 솟구치면서 23,250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보도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단독 보도입니다.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와 함께 협업해서 국내에 가상자산거래소 새로운 거래소를 설립한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모멘텀을 받으면서 오늘 코오롱 그룹주들 가운데 코오롱 모빌리티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우선주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많은 종목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미래컴퍼니가 끝까지 거래 제한폭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3150원으로 지금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미래컴퍼니 어떤 쪽으로 묶였을까요? 일단 의료 로봇 시장 보셔야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의료 로봇 시장에 뛰어들 것이라는 소문이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미래컴퍼니로 쏠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도 보셔야 될 부분이 이 삼성 이재용 회장이 여기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 쪽에 또 관심을 쏟았습니다. S라인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 움직이면서 미래컴퍼니 쪽으로 수혜가 됐다라는 두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소 쪽부터 먼저 체크를 좀 드리면요.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 이뿐 아니라 이수화학, 한농화성 현재도 두 자릿수대 상승으로 마무리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2차 전지에서 호재가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테슬라 관련 종목들, 명신산업이라든지 혹은 코스모화, 그러니까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움직임이 좀 거세게 나왔습니다. 일단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인베스터 데이가 있죠. 그래서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를 앞두고 기대감이 좀 몰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또 반값 전기차 이야기가 나오나 싶어서 배터리나 차 부품 종목들이 오늘 함께 상승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SKC도 마지막에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오후장에서는 하나투어 같이 여행주들도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단 내일부터는 PCR 검사 의무가 또 폐지가 된다는 소식도 있고요. 홍콩 측에서는 오늘 실내 마스크 이제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오늘 보시면요. 미래컴퍼니가 좀 독보적인 시세를 가져갔고요. 나머지 종목들 20% 안쪽으로 상승 마감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비고 이 종목이 19% 정도 오르면서 13,840원 정도로 마무리 준비하고 있는 모습 나타납니다. 네, 브리지텍도 함께 좀 상승하는 흐름들 있고요.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 일부 종목들은 시세의 연속성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조정을 받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큐어는 이틀째 급등합니다. 도내 폐질 패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관련 종목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들까지 현재 구간 관측이 됩니다. 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는 대체적으로 반도체 종목들 좀 조용하게 움직였고요. 2차 전지가 강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네,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거래소와 코스닥의 분위기 차이가 상당히 심했는데 오후장으로 갈수록 크게 벌어졌습니다. 거래소에서 탄력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과연 국내 증시만의 이야기일지 아시아 증시 둘러보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니케이 증시 먼저 마무리가 됐죠. 오늘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7,445엔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본 증시 오늘 강한 상승으로 출발해서 상승을 잘 유지하다가 오후장에서 탄력이 줄면서 막판에 하락으로 전환까지 됐습니다. 상승 출발의 이유는 결국에 미국 증시의 상승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증시도 우리나라 증시처럼 오늘 막판에 변동성을 크게 보였습니다. 네, 중국 증시는 어떨까요? 네, 현재 구간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모두 강보합권에 위치합니다. 상해종합지수는 0.3% 정도 오르며 3,267포인트 선이고요. 심천종합지수는 거의 보합권입니다. 0.01% 오르며 11,703포인트 선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오늘 오전장에서 상승을 보이다가 오후장에 하락 전환했다가 지금 보합권 정도에서 자리를 잡으며 탄력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요. 일단 중국 증시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내일 발표될 제조업 지표를 또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PMI가 발표될 텐데요. 11월에 제로 코로나 방역 해제 이후에 이제 춘절 연휴도 있었죠. 그래서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지, 회복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내일 또 발표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 있을 또 중국의 양회 모멘텀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경기 지표에 대한 부분은 전망치는 50 이상, 그러니까 확장 국면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살짝 리스크가 될 것 같은데 중국의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지금 굉장히 크게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위험한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해가지고요. 이 부분도 함께 리스크로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증시도 그럼 일본 증시, 국내 증시까지 지금 3대 증시가 아시아 증시 쪽에서 약세 흐름이 뚜렷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홍콩 증시 가보겠습니다. 항생지수 약보합권 정도를 지나가는데요. 지금 2만선 깨졌고요. 오늘 2193포인트까지 올랐다가 지금 다시 19,915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홍콩 증시도 오늘 똑같이 상승으로 진행되다가 오후장에서 하락으로 전환됩니다. 지금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거의 다 비슷한 흐름들이 체크가 되고 있어가지고 잠시 후에 증권통 K에서 전략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홍콩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내일부터 실내외 마스크의 착용 의무가 전면 폐지됩니다.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무려 945일 만이라고 하네요. 정말 코로나가 얼마나 길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수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마스크 착용이 해제가 되면서 과연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18원 정도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해가지고요. 상당히 우려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일단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6원 정도 밀리면서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가파르게 2원, 3원까지 상승 탄력 올렸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약간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네요. 하지만 어제 급등세를 비교했을 때 지금 환율은 확실히 상승 기조로 돌아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40점 밀렸고요. 1322원 60전으로 마감되면서 1320원 선 여전히 지지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환시와 더불어서 아시아 증시까지 둘러봤습니다. 국내 시장은 어떤 종목들 움직이고 어떤 지수의 흐름들 보였을지 시황센터에서 보겠습니다. 2월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요. 글로벌 증시 대비로도 조금 더 강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거래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소는 이 코스닥 대비로는 상대의 탄력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도 다소 아쉬운 모습으로 전강 후 약에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은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월말에 윈도우 드레싱 역할이 톡톡히 나오면서 기관의 매수가 그래도 코스피 지수를 플러스권에 있게 만드는 요인이 됐습니다. 오늘 흐름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0.42% 오름세 나타내면서 2412.85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약 10포인트 정도 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3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되며 거래 마쳤습니다. 월간 기준으로는 하지만 마이너스권이었습니다. 월 초에 이 플러스권의 움직임을 이어가지를 못한 채 대형주들이 눌려있는 모습 장중 내내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서 2월은 다소 아쉽게도 코스피 지수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수급에서 특징 보겠습니다.
수급 상황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은 다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앞서서 윈도우 드레싱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월말에 수익을 확정짓기 위해서 기관의 매수가 적극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말하죠. 이 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내면서 기관 쪽에서의 매수 규모는 약 4천억 원가량 나왔습니다. 장중 내내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좀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매도 대응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약 3천억 원 가깝게 집계가 됐고요. 개인 쪽에서는 1,4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업종상으로도 반반 정도인데요. 적절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상승 섹터 먼저 보시죠. 증권이 1%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통신과 종이목재, 비금속광물, 화학 섹터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들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크게 빛을 보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뚜렷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기에 더욱더 주목받는 은행이라든지 보험, 증권 이런 금융 섹터들이 시장 대비로 조금 나은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상승률 상위 업종에 포진돼 있습니다. 다음은 하락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부진했던 섹터는 바로 의료 정밀입니다. 2% 정도의 약세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건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안 좋았습니다. 1.3% 정도, 철강금속과 섬유의복, 운수창고 순으로 약세권 내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주들은 이런 전반적인 금리 인상과 관련된 우려감이 아직은 또 시장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설 섹터도 그렇고 철강금속 같은 경우도 원달러 환율이 오를 때 외화 부채가 다소 좀 부담이 되는 대표적인 종목군이기도 하죠. 오늘 장 1%대 동일하게 조정받았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혼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수로 놓고 보자면 오르는 종목군이 약간은 더 많은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오늘장 2차 전지의 비상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가총액 톱10 내에서도 2차 전지 셀업체들이 상승을 주도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3% 가깝게 오름세 나타내면서 52만 3천 원권 거래 마쳤고요. LG화학도 3.5%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삼성 SDI는 장중 한때 70만 원을 잠시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2차 전지와 관련된 대형주들이 3% 안팎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 밖에 반도체나 이쪽은 잠잠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현대차의 선방도 눈길을 끄는데요. 현대차는 15만 원 선에서 바닥을 다지고 최근 들어 바닥에서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장 현대차 2% 정도의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특징적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키워드에 맞춰서 개별 모멘텀 플레이 이어지고 있죠. 대형주 섹터 내에서도 이 그룹주별로 재료 있는 종목군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KT 그리고 코롱그룹을 들 수 있는데요. KT 쪽에서는 MWC-발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MWC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각각 좀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KT 같은 경우는 디지털 전환 경쟁력과 함께 AI 반도체 이 부분에 강점을 드러내는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공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율주행 배송 로봇뿐만 아니라 앞서서 이미 상용화된 AI 방역 로봇을 MWC 현장에서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KT 알파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AI 플랫폼과 관련된 시너지도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T그룹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KTCS가 16% 정도의 급등이었고요. KTIS나 KT알파 쪽으로도 플러스권 움직임 나왔습니다. 다음은 코롱그룹 쪽에서도 이 코롱 모빌리티 관련된 종목군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서는 이 퇴직을 한 이웅열 이 코롱그룹 명예회장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 이 회장직을 내려놓을 때 제2의 청년 사업가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퇴장을 했었죠. 그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손을 잡고 국내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 것이다 라는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이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답변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코롱 쪽에서 낙점한 새 먹거리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코롱의 이웅열 명예회장의 장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코롱 모빌리티가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는데요. 코롱 모빌리티 그룹이 16% 급등했고 우선주는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800선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 자체만 보더라도 2월 한 달 동안의 자그마치 6%의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중소형주들이 압승을 거두는 2월 한 달이었는데요. 오늘 지수도 좋았습니다. 코스닥 지수 종가 확인해 보시면 1.45% 상승하면서 791.60포인트 거래 마쳤고요. 11.3포인트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 거래일 연속된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다음으로는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장중에 바뀌었죠. 장초반만 하더라도 쌍끌이 매도 흐름이었는데요. 외국인이 장중에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625억 원 강력한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500억 원 가깝게 팔았고요.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1000억 넘게 매도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 보기에 앞서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체로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서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종목군들의 선전이 뚜렷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보시면은 LNF가 오늘 잭팟을 터뜨렸죠. 9%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줬고 그 밖에도 첨보라든지 이와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도 S&P 6% 정도 오르면서 톱10 가운데서 탄력이 상당히 눈길을 끄는 모습이었습니다. LNF를 비롯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NF가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10시 구간대 테슬라를 상대로 해서 2025년까지 3조 8천억 원가량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때마침 내일입니다. 테슬라의 투자자들의 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죠. 여기에 영향받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쭉 볼 수가 있습니다. 2차전지 쪽에서도 세로닉스, 이 LNF의 대표적인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세로닉스가 13%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LNF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거의 30만 원 선 근방의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LNF 장중에 28만 5천 원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종가는 26만 2천 원에 형성됐습니다. 그 밖에도 동아기업, SKC, 첨보, 코스모 신소재 등의 종목군들도 7에서 13% 정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주 하나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로봇 관련 종목군들 내에서도 이제는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에브리봇을 비롯해서 가정용 로봇, 그리고 또 자율주행 로봇, 로보티즈 같은 종목군들이 주목받았죠. 그 앞서서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의료용 로봇이 시장을 주름 잡았습니다. 삼성그룹 쪽에서 이제 이 부분을 먹거리로 선점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올 하반기에는 보행을 보조하는 로봇을 선보일 거라고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대표적으로 미래컴퍼니 복강경 수술 로봇을 개발한 업체입니다. 미래컴퍼니가 오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뷰노가 12%대, 큐렉소, 사이맥스, 영우 DSP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선물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2월의 마지막 거래일 선물시장 현재 진행형인데요. 보시죠. 선물 3월물 지수입니다. 강보합권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315.5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주차별 동향입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이 강하게 샀습니다. 6천 계약 이상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 대응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장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